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좀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판단한 상대방의 모습을 기준으로 상황이랑 현실을 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시면서 자신의 현재 연애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뭐 방향도 설정해드리고 도움도 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그 전체 처음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전체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은 그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랑 현실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는 되게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고민 갖고 계시는 분이 털어놓는 그런 고민 내용을 토대로 방향이랑 목표 같은 것들 설정하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예 완전 반대인 경우도 되게 많고 너무 일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현재 연애 상황이나 아니면은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면 일단은 자신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사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나 잔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볼 수 있는,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행복한 관계 연구소에서 이렇게 무료 연애 재회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인기가 아주 많아요. 오픈한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사연을 꽤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쓰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사연을 신청해주신 분이 이 쩡이야라는 님이세요.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쭉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를 제가 텍스트로 좀 어느 정도 해석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연이 되게 길죠. 이 사연을 쓰는 거에도 되게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연을 되게 길게 쓰고요. 좀 그렇게 약간 팩트만 보고 덜 감정적이신 분들이 좀 간단하게 써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되게 길게 써주셨잖아요. 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저의 사연입니다. 올해 전 남친이 우연치 않게 카카오 채팅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 그때 당시 저는 이혼한 지 5년이 되었고 혼자서 애 2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픈 채팅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운동 때문에 오픈 채팅을 가입한 상태여서 이런 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건 올 줄을 상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새로운 남자가 나에게 다가올 줄 몰랐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분은 이 새로운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자체가 엄청 큰 기회이자 되게 소중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전 남친은 이제 동네에 온 지 1년 정도 되어 가고 이 동네가 타지여서 아는 사람 없이 혼자여서 친구를 사귀려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 네.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고 했대요.
그쵸? 처음부터 아, 나는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고 나는 당신을 여자로 봐서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용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려고 했다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굳이 적어주셨냐면은 자신은 이게 이제 뭔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분은 이렇게 말하네? 해서 이게 이분한테는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기억해서 적어주신 거예요. 내 예상과 다른 포인트.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랑 예상이 다른 포인트를 접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조금 프레임이 살짝 낮아질 수가 있죠. 왜냐면 내 기대가 지금 꺾였잖아요. 기대랑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성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상대방은 그냥 진짜 친구로 지내고 싶고 뭔가 내가 얻을 정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나는 그거를 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기대를 많이 하다가 아, 사실은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고 뭐 이런 부분 좀 배울 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번호를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뭐야 약간의 그 실망을 조금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돌싱에다가 애들 2명이고 나이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요? 이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연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리고 굳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이게 스스로 이 관계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좀 내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연애하기 전에 내가 마음에 걸리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협의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얘기를 이제 굳이 했다는 거는 물론 관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애초에 자신감이 없으셨던 거죠. 네. 그랬더니 전 남친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이분 여기에서도 말하죠. 친구로 지내자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더 이제 조금 살짝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사실 친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돌싱이고 아이들 있다고 여사친, 남사친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친구분은 처음에는 친구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계속 이성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남친은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직업 기혼인 거 숨기고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어때요, 이 남자분? 자기 직업이랑 결혼했다는 거를 숨기고 이 여자분한테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연락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인간처럼 보이시는지. 저 이상하죠? 이상하죠? 저 이상하죠? 수상하죠? 그쵸? 수상하고. 그리고 이상하다, 수상하다. 다 뭐예요? 신뢰가 낮다. 애초에 조금은 경계를 했어야 됐었던 분이다. 근데 물론,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경계를 했어야 됐냐면, 나는 자꾸 이 사람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애초에 거리를 좀 뒀어야 돼요. 좀 두고 봤어요. 거리를 두고 관찰. 정말 이 사람이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지내다가 2주 뒤에 이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2주 뒤에 이걸 알았을 때 했었다는 거죠. 했었어야 되는 거죠. 2주 뒤에 저에게 혹시 내가 결혼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2주 뒤에 좀 이 사연자분이 정희아 님이 좀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나한테 넘어온 것 같다. 약간 관계가 안정적인 것 같다. 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 자체가 일단 이 사람이 좀 프레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연자 정희아 님이 연락 안 해도 좋고 끝내도 된다고 했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강단 있게 행동했죠. 음, 강단 있게 행동했네요. 아직 사귀는 관계가 아니니까 나름 강단 있게. 근데 전 친구니까 제가 5년을 외롭게 살아서인지 그냥 친구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친구니까 5년을 그냥 친구로 만나고 싶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서로 친구라고 하면서 왜 자기가 기혼인 거를 숨기고 왜 결혼한 사람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서로 솔직하지 않았던 관계죠? 음. 서로 사실 이성으로 보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남자분은 처음에는 아마 진짜 친구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연자분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좀 여자로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만나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런 말을 꺼내기도 되고 또 이렇게 좀 요런 좀 뭐지 반응이 나왔겠죠? 음. 친구로 말했다. 그리고 부인이 재혼녀이고 애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도 없고 첫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보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재혼녀라는 게 이 지금 현재 부인도 재혼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혼하신 분들 패티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한테 관심이 많죠? 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자기가 끌리는 패턴이 있고, 자기가 행동하는 좀 습관적인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행동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이혼녀 패티시가 있나. 이혼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돌싱 패티시? 음, 음. 애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도 없고 첫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쵸. 이거는 약간 단정 짓는 거니까. 왜냐 보통은 돌싱분들은 돌싱분들끼리 만나는 경향이 좀 작기는 한데 이분은 심지어 자기가 돌싱도 아니고 아이도 없는데 계속 돌싱분들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결혼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이분이 왜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근데 이게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는 지금 이 아래 읽어야 될 사연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럴 만도. 그리고 연락한 지 한 달 뒤에 만나게 됐대요, 또. 심지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관계는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발단 시작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관심 있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지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좋대요.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진심 같아요? 진심 같다고 느끼시는 분 1번 눌러주시고요. 아니신 분들 2번 눌러주세요. 그쵸? 일단은 근데 그게 진짜 좋아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동시에 2명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책임감이 너무 없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진심도 진심인데 책임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만났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낮은 프레임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 그냥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뭐야, 똑바로 정리하고 만나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프레임 높고 대단해 보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그 만남조차도 소중해서 매달리게 되는 게 사람일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겠지만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라도 좀 만나보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드냐? 프레임이 낮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처음에서부터 계속 프레임이 낮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예 쐐기를 박으신 거고, 제가 그 이성 만나고 이성들이랑 관계 쌓아나가는 그런 강의에서도 꾸준히 말을 했지만, 사람은 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정리할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분 어때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책임감도 없고 거짓말한 사람인데 그냥 사귀었잖아요. 왜? 감정대로 결정해서. 머리로는 이분도 아닌 거 아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 응. 교육받고 그래도 이제 잘 살아오신 분이니까 아마 머리로는 알았는데 감정대로 결정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남자의 상황을 다 알고도 이 사랑을 선택을 했어요. 이 관계를. 그러면 이 남자가 현재 부인이 있고 부인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다 알고도 이 관계를 선택했어요. 받아들여야 된다. 내 책임이다. 1번.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된다. 2번. 바꿔 나가야 돼요? 아, 여기 다 어떡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인 거 알고 선택했잖아요. 근데 사귀고 나서, 아, 우리 이제 사귀었으니까 너는 고쳐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선택한 순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런 단점을 받아들인 거고, 내가 감수하겠다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귀고 나서 노력하고 고쳐야지, 이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될 뿐더러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아니에요. 상대방은 내 그런 모습도 알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귀니까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관계에 대한 계약부터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꾸고 싶었다면은 사귀기 전에 바꿨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귀기 전에 더 많이 노력하는 거 알죠? 이 사람 얻기 위해서. 아시죠, 여러분? 근데 사귀기 전에도 이 정도 노력 안 했다? 그럼 사귀고 나서는 노력할 가능성이 없어요. 적어요. 아예 않지만 적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프레임이 이렇게 낮았는데, 심지어 이미 사귀었는데, 그때서야 이 나보다 높은 프레임의 남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기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연애도 시작이 반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고 만나기 전에 어떻게 관계를 시작했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 이게 반이에요. 왜냐면은 그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선택해서 시작한 관계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상대방이 연락을 잘 못했어요. 부인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가끔씩 연락하며 만나고 하다가 전 부인이랑 싸우고 나면 항상 저에게 와서 가고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평소에는 연락 잘 못하고 부인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연락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부인 핑계를 대요. 이 사람 이 관계에 책임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관계 선택했고 이 사연자분 선택했으면 이 사연자분한테 안 좋은 감정을 주게 하는 게 어쨌든 연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런 행동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를 맨날 부인 탓을 해요. 이 사람 책임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 1, 없다. 2. 그렇죠, 없죠. 책임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전 부인이랑 싸우고 나면은 항상 왔다 갔대요. 싸우면 왔대요. 전 부인이랑 좋을 땐 안 오고 싸우면 왔대요. 그럼 어때요? 약간 좀 대체적인 관계죠. 그냥 낮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을 조금 말해볼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사랑 아니면 뭐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쵸? 그냥 보완, 보충, 필요. 음, 맞아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이제 받아줬단 말이에요. 받아주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받아줬으니까. 음, 받아줬으니까 당연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귀고 나서, 아무리 사귀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두지 않고 적당히 거리 두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교양 있게 내 의견을 전달했으면은 이거 이렇게 당연하게 이런 관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 다 알면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다가 전부인이랑 크게 싸워서 다시는 같이 안 살 거고 이혼할 거라고 하면 서가 빠진 거겠죠? 그 당시 집은 전 남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전 남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집값 비싸잖아요. 억이잖아요. 억. 근데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몇 억짜리, 모르겠어. 몇 억까지는 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억대 비용의 집을 그냥 주고 나왔대요. 자기가 나왔대요. 이거 이 사람 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 이 남자친구 집일 것 같다. 1번. 아닐 것 같다. 2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말도 사실 안 믿겨지고 왜냐면 사람은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다 거짓말이었고 이 상황 자체도 너무 말이 안 돼요. 억대짜리 집을 주고 나왔다고?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자기 집도 못 지키고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군인 아파트여도요. 군인 아파트여도 그걸 어떻게 해. 네, 자기 집이잖아요. 이 사람 뭐 요즘 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집을 그냥 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거나 그러니까 빼면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아래 보면은 자기 갈 데 없대요. 그거 빼면 되죠. 근데 그렇다고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면 되는데. 음. 아, 빼면 돼서. 근데 안 뺐잖아요. 뺐어요, 결국? 뺐어요? 언제 뺐어요? 가고, 정희아님한테? 안 뺐죠? 코 봐요. 거짓말이에요. 뺀다고 하고 왔잖아. 거짓말이에요. 여기 지금 방금 대답하신 분 있죠? 채팅방에. 이분이 사연자시거든요? 정희아님. 근데 안 뺐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 사람의 그 패턴을 잘 관찰해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이래잖아요. 그리고 행여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집 그냥 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진짜 엄청난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잘못. 음. 이거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자료로 이 집 주고 나온 거겠죠? 근데 어쨌든 사연자분은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갈 곳을 얘기하다가 저희 집 어떨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저희 집 어떨까 하고 얘기한 거는 이제 정희아님이 말하신 거죠? 정희아님이 얘기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제가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나는 상처받는 애들도 있고 나도 안 돼서 상처받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걱정이기는 해요. 상처받는 거 무섭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낮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낮은 프레임이냐면은 나는 이미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크기 때문에 상처받기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파고 내가 갑이면 상대방이 나를 찰까? 이 사람이랑 한테 버려지게 될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이미 상처받아서 이미 헤어지고 상처받을 것을 예상. 왜 예상해요? 불안하니까요. 왜냐면 내가 베타니까. 그러나 자기는 다른 남자와 다르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면서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듣자마자 욕 나오죠? 저 지금 속으로 욕했어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 믿을 건가요? 제가 이성적 매력의 3단계 그 강의에서 말했잖아요. 남자는 이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여자는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충분히 하는 것과 다르게 남자는 일단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희아 님이 이렇게 이렇게 좀 자기 가치 판단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고민하는 것과 다르게 이분은 어때요? 자기는 절대 다릅다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남자들 고백할 때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난 그럴 일 없다. 난 다른 남자랑 다르다. 전형적인 남자들의 멘트. 이거 남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본능이에요. 믿어보라고 했다. 아니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놓고서는 뭘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말도 되게 꺼림칙해요. 나는 그럴 일 없어. 나 믿어가 아니라 믿어봐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사소한 단어 선택 하나가 사실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믿어가 아니라 믿어봐. 믿어줘. 한번 믿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말투 하나도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같이 살까 말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그냥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데리고 들어왔대요. 내가 고민이 너무 많고 불안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데도 그걸 감수하고 데리고 왔대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이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 떠나서 진짜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할까요? 불안하다 1번, 안 불안하다 2번. 그래, 후자. 불안하다 2번, 행복하다 1번. 불안해요. 왜냐면은 나는 이 상황에 놓이면은 이런 고민을 이미 전제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도 이걸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너무 사랑하는데도 고민을 했다는 거는 진짜 내가 두렵고, 나도 약간 이 사람에 대한 조금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들어왔대요. 그럼 어때요? 행복 이제 끝이에요. 행복한 시간. 안녕. 이제 불안과 의심, 두려움의 시간 시작입니다. 물론 같이 지내면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도 많겠죠. 근데 그것보다 사소한 단서, 작은 행동, 그런 것들로 좀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불현듯 그렇게 의심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도 많지만 뭔가 약간 이럴 때 아니면은 행복한 시간이 지나다가 다투거나 아니면 좀 상대방이 날 서운하게 할 때 그럴 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서운함, 서러움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불행한데도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도 진짜 낮은 프레임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짐도 가져오고 그리고 저랑 사는 동안 부인과 이혼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혼했네요. 이 남자는 왜 집에 와가지고 이혼했는지 알아요? 왜 이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 정희아 님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혼을 했어요. 이때는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여자들 만나고 다니다가 들어오니까 이혼했대요. 왜 이혼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빵을 가진 상태에서 확정하려고 보장돼서 안식 찾아서 맞아요. 이런 것도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남자는 그만큼 의존적인 남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가 기댈 만한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희아님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힘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분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 남자는 좀, 내가 좀 기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확신이 생겨서 이혼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사랑해서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 의존할 곳이 생겨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남자는 의존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랑보다는 의존의 욕구가 좀 더 큰 개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부인한테 집 나가라고 했는데 부인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봐요. 이 남자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부인 때문에 힘든데 의심 많은데 이런 거 다 맞춰주면서 살다가 자기 믿는 구석 생기니까 이렇게 행동하죠. 너무 찌질한 거예요. 찌질하잖아요. 이게 강해 보여요? 이거 완전 찌질한 거예요. 자기가 그 뭐야 믿는 구석이 없고 의존할 데가 없을 때는 다 맞추고 다 양보하고 눈치 보면서 살다가 자기가 이제 믿는 구석 생기니까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요. 네, 아주 찌질함의 극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찌질함은 이 위에서부터 계속 나왔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했대요. 그러고는 중간중간 집 정리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게 보였습니다. 미뤘대요, 또. 미뤘대요. 그 여자분이. 이 여자분이 미뤘다고? 이 여자분이 집 정리하는 거를 미뤘다는 거죠? 맞나요? 누가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예요? 정희아님? 중간중간 집 정리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게 보였습니다. 어떤 거를 미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미룬 거예요? 여자를 내보내는 걸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내보내는 거를 미뤘다는 거죠? 여자가 음, 중간 그러니까 이 미루는 게 여자가 미뤘다는 거죠? 그쵸. 미뤘죠. 못 나가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원래는 나한테 다 맞추고 눈치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 상황도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쵸? 싸우죠. 왜냐? 애초에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시작된 관계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사귀기 전에 자신의 이상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포기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선택한 거죠. 남자분이 물론 뭐 좀 부탁한 거긴 하지만 상대방이 부탁했어도 할지 말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선신하고 포기하고 이런 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서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또 전 남친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해, 배려, 공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우리는 서로 안 맞는다고 싸울 때마다 집 나간다고 자주 그랬습니다. 서로 안 맞는다. 싸울 때마다 집 나간다. 자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협박하는 거죠? 높은 프레임이니까 협박. 높은 프레임이니까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정희아님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협박할 때? 그냥 미안하다고 했죠. 진짜 미안했어요.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날까 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게 점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프레임에 아예 최악을 찍었죠. 프레임의 최악. 그리고 헤어지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도 안 되는 엄마 핑계, 회사 핑계, 핑계 아닌 핑계를 너무 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달 반쯤 동거한 지 어느 날 오해로 생긴 싸움이 크게 번져서 그 싸움에 오해를 풀려하고 않고 이때다 싶었는지 남친이라면 그쵸? 건수 받았죠. 그래요. 사람들이 음,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거죠. 사람들이 헤어졌을 때 이 계기 하나로 자신이 연애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이 계기로 마음이 많이 변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빵 터진 거는 이 전부터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낮은 프레임, 매달림, 계속 똑같은 잘못, 반복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계기로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잘못은 할 수 있죠. 근데 왜냐면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봐서 알겠지만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낮은 프레임으로 막 행동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차고차고 쌓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매달리고 불고 불고 매달고 이렇게 매달렸대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은 어때요? 느낌이?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달렸었던 분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행동을 하셨던 분인가요? 그쵸? 질리고. 그쵸? 난 역시, 맞아요. 난 역시 잘못한 게 없구나. 그리고 봐봐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마음을 써요. 그러면, 아, 역시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헤어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게 전 남친이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지낸다고 하더니 짐을 챙기는데 이상하게 전 부인이랑 했던 커플링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거 팔 거라고 돈 없어서 그러면서 가져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잡았대요. 이거 커플링 왜 챙겨갔을 것 같아요? 아, 커플링 근데 챙겨가야죠. 비싸잖아요. 금반지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일단 체크되고 저는 이거 왜 챙겨갔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정희아 님이 이 전 부인이랑 힘들 때는 뭔가 의지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정희아 님이랑 사귀어 보니까 차라리 전 부인이 더 의존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 전 부인은 자기가 눈치 보고 자기가 맞추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이 의존적인 사람한테는 자기보다 높은 프레임의 사람이 피곤하긴 했지만 이 사람한테는 맞았거든요. 근데 정희아 님은 자기보다 프레임이 낮은 거예요. 난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연님이 자꾸 나한테 의존하고 집착하고 프레임 낮은 행동을 보이니까 차라리 내가 눈치 보고 기댈 수 있었던 이 전부인이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다 낮은 프레임 때문이에요. 낮은 프레임, 낮은 자존감. 제가 항상 연애할 때 프레임이랑 자존감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이 사람이 힘들어서 나한테 왔어도 이 사람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나한테 왔어도
내가 자존감 낮고 내 프레임 낮으면은 힘들었던 사람한테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프레임이랑 자존감이 중요해요. 결혼했던 사람까지랑 정리하고 온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까지 포기하고 어쨌든 나한테 왔는데 다시 돌아가잖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재결합 쉬운 일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만큼 프레임이랑 자존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다 극복하고 여기로 왔는데 결국 다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레임이랑 자존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매일매일 연락하고 하니까 전화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쵸? 전화 차단하죠. 연락되는 건 카톡뿐입니다. 근데 카톡도 10마디 하면 한마디 할까 말까. 당연하죠. 그리고 연락되는 건 카톡뿐입니다. 근데 카톡도 제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할까 말까. 그것도 제가 물어보는 말은 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답뿐. 그리고 보낼까 말까 일기란시. 이 사람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차단하고 연락을 안 하면 안 하지. 왜 이렇게 일십 안일십하고 밤 늦게 하면서까지 굳이 연락할까요? 그쵸? 혹시 모르니까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에는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성. 아니, 아쉬운 건 아니에요. 아쉽진 않아요. 아쉽진 않은데 자기가 이제 전부인이랑 한테 이제 어쨌든 관계 정리하고 이 사람은 어쨌든 다시 확실하게 이 사람이랑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어쨌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여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를 두고 여지를 남겨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가 가끔 공허하고 의존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받아준 거예요. 내가 좀 심심하거나 공허하거나 의존할 때가 필요하거나 전부인한테 그런 게 충족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대체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제가 촉이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데도 연락했대요. 왜? 이 부인이랑 조금 소원하고 이 부인이 나한테 좀 덜 관심 주고 좀 서운하게 하고 내가 불안할 때 이거 답장했던 거예요. 내 공허함 채우려고. 그렇게 싫다고 하던 그 집을 말이에요. 전 부인에게 가려고 기회를 노렸던 거고. 기회를 노렸던 건 아니에요. 사실 기회를 노렸던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희아님이. 낮은 프레임과 낮은 자존감으로. 전 부인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인 사살을 시켜주신 거예요. 헤어지기 전부터 핑계를 댔던 건가 봐요. 자기는 헤어져도 다시 받아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쉽게 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받아주는 여자. 전 이 여자가 이렇게 바로 잘 받아줬을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하고도 아마 감정 싸움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이 여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받아줬는데, 그거를 이 여자가 원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바로 받아줬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잘해보고 싶어서 꼬신 건지, 아니면 이 남자가 먼저 이 여자한테 꼬신 건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 상관이 없냐? 이거는 결과고요. 원인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받아줬는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 남자가 이렇게 이혼까지 하고 나를 만나러 왔는데 왜 다시 굳이 돌아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잘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 높은 프레임을 선호한다. 높은 프레임을 선호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은 내가 매달리고 내가 눈치 보고 내가 기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의존성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잠깐 이제 정희아님이 뭔가 다 잘 받아주고 잘 배려해주고 이런 거에 좀 편안함을 느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막상 만나니까 더 힘들어. 더 나한테 기대고 더 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는 기대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높은 프레임을 갖춰야 되는 게 이 남자
전 부인이랑 결혼하는 내내 힘들었대잖아요. 근데도 다시 돌아가요.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끌리고 그러는 거예요. 프레임이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마다 집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 거짓말하고 남친은 내가 언제 거짓말하고. 그쵸, 이게 맞죠. 이거는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끝난 관계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할 거면은 그냥 연락을 안 하지. 이 남자는 왜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래요? 이것부터가 너무 별로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집 뺄 때까지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하더니만 지금은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전 부인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전 남친이 내가 전부인, 그쵸, 무슨 상관이죠, 헤어졌으니까. 그쵸, 당연하죠,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런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 사람이랑 아예 올차단당하고 싶으신 건가요? 안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끝났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아예 관계 끝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저보고 난 이제 너 싫다고, 마음도 없다고, 제발 이런 게 싫다고 하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같이 살면서 잘해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믿어볼게라고 하면서 전 남친한테 돈을 천천히 생길 때마다 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같이 살면서 잘해준 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하면서 돈을 얼마나, 뭐 돈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어요? 3,6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띠리리리. 그러네요. 이 돈 때문에 답장했네. 이 돈 때문에 답장한 거네요. 돈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마지막으로 믿어볼게요. 이미 신뢰 다 깼는데, 자기 짐이 있어서 자기 짐 가져가려고.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연락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더 큰 거는 이거예요. 정희 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짐 가져가려고 연락한 것도 있죠. 근데 짐 가져갈 거면은 한 번에 연락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한 번에 연락하고 빨리 짐 하나 다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짐 깨작깨작 가져가면서 막 자기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연락 안 끊고 질질 끌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분이 이 빚이 없었으면은 짐 빨리 빼고 이렇게 내가 힘든 관계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맨날 집착하고 막 어디냐고 막 연락하고 그러는데 헤어졌는데도 심지어 나는 새로운 여자랑 잘 지내야 되는데 근데도 연락 안 끊고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단순히 집에 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이 3,600만 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수결 투표를 해볼까요? 돈 때문이다 1번, 짐 때문이다 2번. 짐 때문이에요. 아, 짐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봐봐요. 이분 전화를 차단 왜 했는지 알아요? 이 전 부인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전화 울리면은 전화 표면에 이름 뜨는데 그래서 전화만 차단한 거예요. 돈 때문에 카톡은 차단 못하고. 근데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3,600만 원은 잠수 탈 만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진짜 한 몇백이면은 전 잠수 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3,600은 이 사람도 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3천만 원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요.
근데 주변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둘이 잘 살고 있는데 넌 거기에다가 남 좋은 일 시키냐. 빨리 돈 달라고 해라. 안 그러면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짐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짐 진짜 중요했으면 얼른 가져갔고 돈 지금 3,600만 원 급하니까 돈부터 줬잖아요. 짐 별로 안 중요해서 든 거예요. 그 짐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짐 별로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고 어차피 걔는 너 싫어서 간 거고 다시 올 사람이 아니고 전부인한테 가서 그러겠냐. 너랑은 잠깐 놀고 가네요. 이 사람 잠깐 놀려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낮은 프레임, 낮은 자존감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대해가지고 놀고 간 것처럼 된 거예요. 짐 가져가면 준다고 하였음? 상대방이요? 짐 가져가면 600만 원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짐을 가져가면 600만 원 준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후에 어쨌든 그만큼 짐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짐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리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희연님은 이 짐 때문에 뭔가 희망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계기를 만들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당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임 낮고 자존감 낮고 기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심지어 이 남자가 전부인 정리하고 왔는데도. 그러면은 정희연 님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이 짐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 얘기 다 들어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남자 다시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짐이 필요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높은 프레임이랑 자존감 바뀌어야 돼요. 짐 잊어버리시고 짐으로 계기 만들고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만나도 어차피 그 짐 활용 못해요. 프레임 낮고 자존감 낮으면. 그냥 그것만 주고 끝나고 더 상황만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리게 제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 남친 짐이 아직 저희 집에 있어서 돈을 얼마 주고 뺐습니다.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너뜨리게 돈을 달라고 했으니 저 남은 짐까지 가져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것 봐. 여기 적혀있네. 내 말이 완전 딱 맞네. 짐에 아주 희망을 두고 있네요. 끝날까 봐 전 남친이 짐 가져간다고 마지막 돈 주고 제발 내 짐 가져가게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전 그 톡을 일십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짐을 다 줘버리면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고 연락하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좀 괴롭히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괴롭힘. 돈 준다고 했는데도. 상대방 지금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밀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친구 지금 끝까지 지금 네 짐을 줬는데 저랑 있었던지라 잠깐 피난처라고 온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피난처라고 이혼까지 오는 사람 없어요. 남자는 특히 더 그래요. 남자는 바람 펴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다 정리하고 오는 남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도 연락 왔어요. 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관계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관계 악화시키고 부정정서 맨날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정희연 님이 갑자기 자존감 높아지고 프레임 높아서 이 남자한테 뭔가 확 줘요. 그럼 이 남자 이거 금방 사라질까요? 저 이거 한 진짜 엄청 오래 가고 다시는 얽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짐을 8월 14일까지 미루는 상태. 이것마저 가져가면 저 완전 아니요. 그리고 왜냐면은 뭐 끝나요.
정희아님한테 아무 감정도 없고 친구로 지내고 싶을 때도 부인 있는데 다가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 하나 없다고 왜 끝나요? 그리고는 또 연락하면서 왜 나는 안 되고 전 부인은 다시 되는 건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거를 남자 입에서 말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남자는 그 말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남자는 이거 대답하려고 생각하겠죠? 그럼 말 꺼내는 순간 딱 확실한 사살, 그 확인 사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부인이랑 주말에 전 부인 애 데리고 키즈 카페 가고 저 때문에 알게 된 코스트코. 이거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코스트코예요. 그냥 코스트코. 저 때문에 알게 된 코스트코 아닙니다. 코스트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서러웠죠. 아, 저거 나랑 같이 데이트 갔던 건데 어떻게 전 부인이랑 같이 갈 수 있지? 이 생각하셨죠. 그냥 코스트코예요. 장 보고 돈 없다는 전 남친이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부여하는 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연애를 어렵게 해요. 그냥 팩트로 봐야죠. 장 보고 돈 없다는 전 남친이 둘이서 엄청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쵸?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돈 써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 남친은 어차피 전 부인한테 갔는데 둘이 다시 혼인신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산부인과도 갔더라고요. 한 달 됐는데 임신은 아닐 테고. 많이 임신, 산부인과 간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이것도 불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상상해서 어떡할 건데요? 이거 상상한다고 이 여자가 뭐 임신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상상한다고 해서 이거 임신한 거 뭐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힘든 거잖아, 이 상상은. 이런 안 좋은 상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전부인은 좋다고 받아준 거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뻔히 보이고 이것도 추측이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순간 멘탈 나갑니다. 진짜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지. 전 남친은 저에게 마음이 1도 없는데 저만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먼저 말해보세요. 마음이 1도 없는데 저만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전 남친이 마음이 1도 없어지게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쵸? 내가 함. 그쵸? 저만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처음부터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돌아올 희망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 돈은 받아야죠. 돈은 받아야. 왜냐면 관계가 깔끔해지고 껄끄러운 게 없어야 새로운 감정을, 좋은 감정을 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지금 이렇게 돈 때문에 얽히고 막 짐 단란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희망을 더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좋았던 기억마저 없애버리고 있어요. 희망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희망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일매일 힘들어서 전 집안일이며 아이들 케어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내가 많이 처음부터 너무 기대했고 불안과 두려움을 사귀었고 돈 관리해줬고 포기했고 노력했고 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남자친구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이건 이루어질지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간절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절하면은 바른 방식으로 해야죠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르고 정당하게 한다 근데 지금 정희아 님이 한 행동들이 다 올바르고 정당했다고 하시나요? 간절하면 이루어져요. 올바르고 정당하게 정말 노력하면은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희아 님이 지금부터 자존감 프레임 확실하게 높이고 이 남자 어차피 전 부인이랑 한테 돌아갔어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질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은 좀
일단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좀, 말을 좀 막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똑똑하지 않고, 일단은 현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어차피 또 전부인한테 힘들고 하지만, 자기가 전부인한테 한번 떠났다가 고생 오지게 하고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떠나진 않을 거예요. 이전만큼. 이전에도 쉽게 떠난 건 아니겠지만 한 번 정현님한테 좀 호되게 당하고 다시 돌아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이혼이랑 이별을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케이스는 아니죠. 왜냐? 이 사람은 어차피 또 힘들어질 거니까. 그럼 그때 공략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정희아님이 한 번 이 관계 망치고 이 남자한테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줬잖아요. 아, 전부인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네. 이거 한번 느끼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개고생 했던 거 다 감수하고 지금 이 트라우마 다 감수할 정도로 진짜 자존감 높고 가치 있고 매력 있고 프레임 높은 사람으로 돼야지 잡을 수 있어요. 왜냐? 정희아님이 이렇게 다 벌려놨잖아요. 그게 이제 정희아님의 책임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진짜 책임감은 이 사람 진짜 사랑하세요, 정희연님?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 사람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 사람 새로운 사랑 부수고 나랑 만나면 힘들다는데 나랑 사랑하자고 하는 게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희아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근데도 내가 포기 못 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정희아님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던 거 다 덜어낼 수 있도록 그만큼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있어야, 아, 역시 그래도 전부인 떠났다가 다시 고생했다가 전부인한테 다시 돌아갔지만 그 고생했었던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고 이 여자랑 다시 만나니까 그래도 행복하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준 상처는 내가 진짜 사랑해요. 내가 준 상처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희연 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외를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1번, 2번 중에. 1번 선택하고 싶어요? 정희연 님이 누르신 거예요? 그쵸. 새로운 사랑 응원하고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야? 2번은 누구지? 2번도, 네, 그죠. 2번도 하나의 책임감이죠. 근데 일단 2번 하려면 지금 당장은 못하죠. 이 남자가 이제 새로운 부인이랑 고생하는 걸, 다시 고생할 때까지 좀 시간 둬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 두 발 딛고 서 있는 한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이 남자 전부인이랑 지내다가 100% 또 힘들어지고 또 똑같은 문제 발생할 거고 또 그때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여자한테 기웃거릴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쉽게 그 여자한테 가진 못할 거예요. 왜냐 한 번 이렇게 호되게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 남자랑 다시 연인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존감과 가치, 매력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분석해봤는데 이 줌사용자 나갔는데 정희연님이 나간 건가? 정희연님 나가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아까 1번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걸까요? 어떤 계획이신 건지. 허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부숴야 되고, 말했잖아요. 물론 지금 안 돌아와요. 지금 너무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달리고 힘들게 하고 집착하고 낮은 프레임, 낮은 자존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돌아오죠. 근데 나중에라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뭐지? 정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고 싶으면은 그때까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싹 정리해드렸는데 그때까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이 사람이랑 연락하고 어떻게 이 전 부인한테 뺏어올까 이 방법 연구해야 돼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나중에 어차피 지금 당장은 기회 없거든요. 그거 하셔야 나중에 기회 왔을 때 그때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기회는 언제라도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로라도. 이번에도 그 처음에도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됐던 것처럼 그때도 친구로 지내다가 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정희아 님이 지금이랑 똑같은 상태면은 어차피 이 남자한테 아, 내가 이래서 헤어졌구나. 이거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은 재해 방법을 연구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충분히 높여지고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오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때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올 거잖아요.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 정희아 님이 자존감이랑 같이 매력 프레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회가 왔어요. 그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때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어차피 방법 없잖아요. 음. 오늘 이렇게 쫙 사례 분석 해드렸는데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오늘 내용 관련해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까 보니까 중간에 막 질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니, 사례 그 분석 중년의 관련해서 프레임이라는 걸 초보자들에게는요, 선택했고요. 저는 참 프레임은요 약간 자존심이 그거예요. 필요하죠. 약간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딱 느껴지는 약간 이미지, 느낌,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 2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아, 난 돈 많이 벌고 난 이렇게 잘 나가고 막 이래도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만만해요. 근데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뭔가 존중해주고 싶고 뭔가 좀 내가 잘 맞춰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건 높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높다, 낮다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프레임이 높은 사람한테 낮은 프레임이 더 친해지고 싶어지고 낮은 프레임의 사람이 높은 프레임의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쫓아가게 되고 이런 거예요. 단순히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 되게 돈이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다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맞추고 그 사람이 막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프레임의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단순히 장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 이미지 이런 총체적인 거예요. 프레임은 어떻게 높이냐? 프레임은 일단 자존감이 기본이고요. 자존감을 일단 무조건 높이셔야 되고
프레임 높게 행동하는 알파나 뭐 이런 베타 행동 이런 것들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배우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투,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내 프레임을 높일 수 있는지. 그쵸? 이거 지난주 일요일 날 강의 그 정규 세미나 때 했었던 내용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미세하게나마 아주 미세하게나마 베타와 알파로 나뉘어요. 둘 다 동등할 순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한 명이 조금 더 맞춰주고 조금 더 양보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근데 또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는 좀 더 그래요. 내가 좀 더 주도권 잡고 싶어 하고, 내가 조금 더 알파이고 싶어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알파 프레임으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유리한 관계를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내가 눈치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굳이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으면은 이 간격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예 베타여도 완전 베타가 아니에요. 동등한 수준의 베타니까 그거는 내가 행여 베타를 하더라도 서럽거나 힘들거나 관계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꼭 이 사람한테 갑이 되고 알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좀 더 편하고, 덜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렇게 사례 분석 한번 쫙 해보니까 좀 몰랐던 사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특히 그 사연자분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혼자서 해석하고 내 시각으로만 바라본던 것과 다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알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재회든 뭐 연애든 좀 내가 조금 내 마음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정리하고 해결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일단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람이 힘들고 방황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 내 시각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숲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꼭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자신의 장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장점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엄청 열심히 잘 들어주셨네요. 아! 2부가 있는데? 잠깐만요. 누구지? 누구야? 다른 분, 잠깐만. 이게 우리가 2부가 있어요. 일이 많아서 바쁜 나. 연애해도 될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검은 고양이님 지금 들어와 계세요? 검은 고양이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검은 고양이님 안 들어오셨으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겠다. 네, 마무리할게요. 검은 고양이님 어차피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들 수고 많으셨고,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카페나 이런데 이제, 아니요, 근한님 건 안 밀리게 할게요. 같은 날에 하고, 그분을 약간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왜냐면 약속을 안 지키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사연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올려주세요. 네, 그럼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